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일단 평균 변화율 먼저 살펴볼 건데 완성된 멘트는 아니고요.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우리가 완성된 멘트로 바꾸려면 어떤 함수 y는 fx의 닫힌 구간 a와 b에서 자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 이게 이제 완성된 멘트인데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알고 계시는 개념이 뭐냐면 자 y는 fx가 이렇게 있어요. 닫힌 구간 a하고 b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 우리가 b라고 잡았을 때 자 이때 이 두 점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두 점 a, b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그냥 a와 b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a, b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법이라는 단원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약속을 해요. 해서 자 평균 변화율에 대한 약속은 자,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x 증가량분의 b-a분의 y 증가량 fb-fa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우리가 이 기울기에 대한 약속인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 기울기에 대한 약속을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약속했었죠. 탄젠트 기억나세요? 탄젠트 세타라고도 약속을 했었지. 어쨌든 자 y는 fx의 두 점 a와 b 닫힌 구간 ab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선분 ab의 기울기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자 선분 ab의 기울기 기울기라고 그냥 친절한 멘트로 쓰면 좋겠는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울기 대신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로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볍게 기출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fx 자 y는 fx 닫힌 구간 n과 n 플러스 1에서 여기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봤더니 평변이라고 할게요. 자, 요게 뭐 2n승이다. 자, 요거일 때 물어보네요. 0하고 10 사이에서 여기에서 평균은 얼마냐?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편하게 한번 가보십시다. 일단은 평균 변화율에 대한 약속은 x 증가량분의 10-0분의 y 증가량 f10-f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뭐 10-0이라는 수는 어차피 10이니까 우리가 이 분자에 나와 있는 f10 빼기 f 제로의 값을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정의가 이제 n과 n 플러스 1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2n승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역시나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의로 해서 n 플러스 1 마이너스 n분의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 이쪽 근데 이제 분모 보시면 알겠지만 1이네요. fn 플러스 1 빼기 fn만 남게 되는데 얘가 이게 n승이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분자에 있는 f10 빼기 f0를 구할 수 있는 조건식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일단 f0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n 자리에다가 어디에도 뭐 자연수라는 멘트는 없으니까 0부터 대입하시게 되면 f1 빼기 f0은 자 2의 0승이니까 1이죠. f2 빼기 f1은 2의 1승이니까 2가 되고 f3 빼기 f2는 자 2의 제곱 해서 어디까지만 와야 될까요? 자 f10 빼기 f0가 나와야 되니까 n에다가 얼마까지만? 9까지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f10-f가 2의 우순이다.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변을 다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다 소거되네요. 소거가 돼버리죠. 소거가 되니까 좌변에 남는 값은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f10 빼기 f0가 나오고요. 우변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자,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등비수열의 꼴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시면 됩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이니까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는 자 0부터 9 또는 1부터 10이니까 항의 개수는 10개죠. 마이너스 1 쓰시면 돼요. 그래서 2의 10승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F10 빼기 F0가 되죠. 자, 1024 빼기 1이니까 얼마예요? 1023 되는 거고, 그래서 10분의 F10 빼기 F0이기 때문에 10분의 1023 이렇게 쓰시면 가볍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더라. 평균 변화율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자,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약속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얘가 바로 미분의 출발이거든요. 이 미분이라고 하는 단원의 개념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이 평균 변화율인데 비슷한 멘트로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나 완성된 멘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은 멘트가 바로 미분계수라고 하는 용어예요. 드디어 미분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자, 그럼 순간 변화율은 뭐냐? 역시나 y는 fx라는 함수가 나오고요. 자, 요놈의 x 이퀄 a에서 아까는 구간 a, b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x 이퀄 a에서 여기에서 순간 변화율 요게 이제 완성된 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제 약속이 들어가겠죠. 어떤 약속이냐? 자, 조금 전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점을 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a라고. 아까 이제 평균 변화율에서 나왔던 그림처럼 우리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b라고. 자, 그러면 y는 fx,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에 대한 약속은 잘 보세요. 순간적으로 a에서 바뀌는 변화율이에요. 이 변화율이라서 요 멘트니까 역시나 이것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꼴이 쓰여야 돼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꼴이. 그래서 요 a라는 포인트 순간적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요 앞에 단원에서 배우셨던 극한의 개념을 끄집어 와요. 그래서 b라는 점이 여기 있었는데 b를 점점 a에 가까이 당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가 한없이 a로 당겨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애시당초 선분 AB는 요 점과 요 점이었다가 점점 당겨지면서 선분 AB가 당겨지겠죠. 이렇게 당겨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요 A 근처에서만, 여기 근처에서만 바로 두 점을 잡게 돼요. 그 두 점 자체가 거의 같은 점이기 때문에 요때 약속되는 평균 변화를 우리가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세요. 자, b를 a로 한없이 당긴다 그랬죠. b를 a로 한없이 당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하시면 돼요. 해서 리미트 한없이 b를 a로 당긴다. 요 기호만 들어가게 돼버리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평균 변화율 x 증가량, y 증가량의 형태로 쓰시게 되면 요 약속 자체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교과서적인 약속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약속은 어떻게 하느냐? 이 b라는 놈은 a라는 놈은 딱 고정된 점인데 b는 점점 움직이면서 a하고 b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요 차이가 점점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a와 b의 차이를 자, 이런 세모 델타라는 기호를 씁니다. 델타 x라고 약속을 해줘요. 자, 다시 b라는 점의 좌표를 a에서 a보다 델타 x만큼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가 a로 한없이 당겨진다면 자 보시면 b 빼기 a는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과서적인 약속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리미트 b가 a로 한없이 간다 대신에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분모는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b 빼기 a니까 a 넘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델타 x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에서도 역시나 이제 b는 사라져요. x는 a라는 요 포인트에서 볼 거기 때문에 b 사라지면 a 더하기 델타 x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요렇게 쓰시면 얘가 교과서적인 약속.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 그 순간 변화율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멘트가 바로 미분 계수라는 멘트예요. 그래서 이 약속된 식을 우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쓸 겁니다. 앞으로는 자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에 대한 약속된 표현이에요. 이렇게 다시라고 읽지는 않고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f 프라임 a라는 이 기호 자체가 y는 fx의 x는 a에서 여기에서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순간 변화율.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멘트 미분 계수. 근데 이제 훨씬 더 문제 속에선 더 많이 쓰이는 멘트가 바로 세 번째 멘트인데요. 세 번째 멘트는 뭐냐? 자, 우리가 순간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봤던 평균 변화율은 선분의 기울기였는데 이 순간 변화율은 점점 이렇게 두 점이 가까워지다 보면 요 A라는 포인트 근처에서만 선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선분의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 요 A라는 지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접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문제 속에서 많이 쓰이는 멘트죠. 자, F'A는 x 이퀄 a에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마지막 세 번째 표현 접선의 기울기. 자, 뭐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접선의 기울기. 자,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F'A는 뭐라고요? 리미트 한없이 땡기겠습니다. 뭐를? b 빼기 a를 델타 x라고 표현했고요.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자, 교과서적인 약속이었고요. 하나 더. 이제 델타 x라는 기호를 쓰면 좀 약간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푸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치환해요. 델타 x를 문자를 다른 문자 제일 많이 쓰이는 문자가 이제 h라는 문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h라는 문자로 바꾸시게 되면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식이 다시 한번 표현됩니다.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해하셨죠? 표현만 바꾼 거예요. 표현만. 델타 x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h라는 표현으로만 바꿨고요. 또 다른 표현도 우리가 약속이 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h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0으로 가는데 이 무한대로 가는 이 n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도 우리는 이 f'a를 표현을 하는데 0으로 가는 놈하고 무한대로 가는 놈하고는 무슨 관계겠어요? 역수관계겠지. 역수관계. 그래서 h 자리에다가 n분의 1을 집어넣은 또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h분의 1이니까 이건 n 곱하기 바로 열고 f a 더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fa. 얘도 이제 시험 문제로 참 많이 나오죠. 요걸도 마지막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어요. 좀 많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약간 좀 처음부터 좀 질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어차피 나오는 꼴들은 요거 두 가지 꼴에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꼴만 나오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좀 다른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뭐냐면요. 요 최초에 우리가 순간 변화율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 B라는 점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로 한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A는 딱 고정되지만 B는 움직이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점 B를 X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지. X는 어차피 변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표현은 B가 A로 간다라는 표현 대신에 X가 한없이 A로 가까이 간다. 요 표현을 쓰는 거고 여기서 이제 B 자리에 X만 집어넣으시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이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a. 자,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미분계수를 표현한, 이건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나 또는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등장하는 요 세 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 세 가지 표현은 자꾸자꾸 익숙하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선생님처럼 똑같이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 표현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요 변형된 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적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fx를 편하게 우리 x 세제곱이라는 함수로 볼게요. 자, 뭐 편하게 보실 수 있는 3차 함수고요. fx는 x 3승의 x 이퀄 2에서 미분계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그 미분법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미분계수의 값을 찾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공부를 해봤으니까 이제 요 표현과 요 표현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유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대로 쓰세요. 리미트 x 이퀄 2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한 표현을 f 프라임 2라고 했었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죠. h분의 그대로 일단 정의 먼저 쓸게요. 2 더하기 h 마이너스 f 2. 괜찮죠? a 자리에 지금 현재 a 자리에 2가 들어갔으니까 a 자리에 다 2만 집어넣으셨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함수식 x 3승이라는 걸 적용하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3승이 되죠. 자, 이놈은 정리하시면 이제 곱셈 공식 생각하시면 돼요. h분의 곱셈 공식 생각해 보십시다. 2 플러스 h의 3승은 2의 3승, 2의 3승 사라질 테고, 3 곱하기 2의 제곱 h니까 12h인가요?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h 제곱이니까 6h 제곱 나오고 마지막 h 3승만 남게 되죠. 자, 하나씩 다 분모는 분배가 되니까 약분 되겠죠. 약분 되면 리미트 h 0으로 갈 때 10이 남고요, 6h 남고요, h 제곱 남는데 h는 이미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없어지고 헐 10이라는 미분계수의 값을 갖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까요? 또 다른 표현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그죠?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2라고 했죠? 자,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쉽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네요. x 마이너스 2분의 fx는 x 3승 마이너스 2의 3승 8. 인수분해 공식 쓰시게 되면 인수분해 공식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네요. 그래서 없어질 것들 이렇게 약분시켜버리고, 여전히 x는 2로 가니까 눈에 보이는 x들은 다 2를 대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 4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4 하시게 되면 똑같이 12라는 미분계수의 값이 나오더라.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